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은 이 인도의 암호화폐 세금과 관련된 코인부터 마이크 노보그라츠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는 NFT를 거래할 때 주의할 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암호화폐 세금을 30% 부과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와지르라는 코인이 30%가량 또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슈인가요? 예. 우리가 암호화폐 할 때 이제 중국과 인도를 많이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인구가 많기 때문인데요. 네, 인도에서 와지르 X 토큰이 이번에 30% 급증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세금 납부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도가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금지한다, 뭐 다시금 뭐 허용한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했는데요. 지난 6월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국가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또 올해 2월 1일에 그 입장을 좀 바꿔서 이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암호화폐의 최고 세율 30%를 매기겠다. 그래서 금지 대신에 합법화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서 산업계에서는 좀 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인도는 중국과 함께 반암호화폐적인 국가로 좀 유명한 나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세금을 적용한다라는 이슈가 물론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암호화폐를 직접 자산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갈 수도 있는데 와지르 코인이 급등한 이유가 궁금해요. 네, 와지르 X가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입니다. 네. 그래서 WRX 코인은 그 거래소 내에서 유틸리티 코인으로 작동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거래할 때 수수료를 깎아준다거나 그리고 새로운 토큰이 나왔을 때 그 토큰을 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런 토큰이 됩니다. 이 바이낸스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BNB 코인을 스테이킹을 하면 그 런치패드에서 새로운 토큰이 나왔을 때 BNB를 스테이킹한 만큼 토큰을 받거나 아니면 BNB 토큰으로 그 토큰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WRX 토큰이 와지르 X 거래소에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암호화폐가 합법화가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와지르 X라는 거래소가 성장을 할 거고 그럼 거래소 코인인 WRX도 같이 뭐 커 나갈 거다라는 기대하에 이렇게 30%가 급등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와지르 X는 좀 인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바이낸스 코인을 이해하는 것과 같게 거래소 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규제 림보 상태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뭐 내년부터 세금을 매긴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 저도 한 명의 투자가로서 빨리 세금을 매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데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의 가치가 오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미워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금지보다는 어떤 세금을 매겨서 좀 합법화의 길로 가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와지르 X 코인이 30%가량 급등을 하면서 1달러를 넘겼는데 좀 더 추가적인 랠리를 바라보면서 250%가량 더 급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한 전문가가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4월 달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저항 목표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약 252% 정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한 3.8달러까지는 좀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와지르 X, 좀 WRX만을 가지고 본 거고 지금 연준이 좀 매파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의 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고서 좀 판단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와지르엑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좀 호재성이 껴있는 그런 코인일 수 있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매파적인 연준 입장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무작정 하나의 코인을 호재로 보고 급하게 매매하는 건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코인들을 매매할 때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지금 뭐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뭐 바닥이 다져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해외 뉴스를 보면은 지금 너무 많이 이제 인플레이션이랑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예, 본인의 토큰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서 좀 더 다뤄보면 좋을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도 시장과 이제 중국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인들을 금지를 했잖아요, 암호화폐 네. 투자를. 근데 NFT 시장에 가보면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암호화폐를 금지를 했는데 어디서 암호화폐를 사서 NFT 시장에서 거래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중국이 금지한 게 맞는지 또 인도가 이렇게 합법화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향후에 유저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 글로벌적인 추세는 암호화폐를 좀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도나 중국에 있는 토큰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희한하다고 느꼈던 게 이 인도와 이 중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좀 강하게 규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NFT 시장은 또 반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두 번째 기사를 바로 이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잘 아실 만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죠. 이제 갤럭시 디지털의 CEO가 2022년에는 앞으로 암호화폐보다도 NFT 시장이 더 클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어떤 기사인가요? 네. 이 갤럭시 디지털 대표 노보그라츠 예전에 2017년에 노보그라츠가 우리 갤럭시 디지털은 더 이상 암호화폐를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급락을 네. 한 것을 보고 이 사람의 말은 좀 믿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이분이 이제 2022년에 NFT의 수익률이 암호화폐를 능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암호화폐가 어떤 랠리를 가져가려면은 어느 정도 주식 시장이 바닥이 다져져야 된다. 그 이후에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NFT가 오히려 암호화폐를 능가하는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보다 NFT 시장이 클 것이다라는 의미보다는 가격적인 수익적인 측면에서 NFT에 투자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 노보그라츠가 10월 정도에 NFT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NFT 시장이 더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나이키라든지 뭐 아디다스. 그러니까 나이키가 아티팩트라는 그런 디자인, 신발 디자인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티팩트의 이제 클론 X라는 그런 NFT가 있는데 저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3위더 정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나이키가 인수한다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제 6위더까지 올랐고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거의 뭐 15위더까지 네. 수직 상승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아디다스도 아디다스 인투 더 메타버스라는 거를 통해서 0.2이더의 아디다스 NFT를 판매했는데 그게 지금 한 1이더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디즈니도 NFT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점점 대기업들이 NFT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NFT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몇 배 수익을 내는 건 정말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작년에 했던 말과 그러면 지금의 입장이 살짝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노보그라츠가 이제 10월에 경고를 했지만 11월에 44만 불을 들여서 크립토 펑크를 펑크인가요?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갤럭시 디지털 NFT도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10월에 경고를 했지만 11월에 바로 또
뭔가를 구매하고 이제는 NFT 시장이 더 능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네. 그게 회사의 전략적인 그 어프로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느끼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암호화폐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뭐 2만 달러 갈 것이다, 3만 달러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뭐 마이클 노보그라치도 그렇고 내놓을 때마다 저가 매수를 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좀 의심스럽긴 하거든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맞습니다. 항상 월가에 그 사람들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뭔가 안 좋은 뉴스를 내보내면서 좀 떨어지면 좀 담고 그런 다음에 좋은 뉴스나 호재거리를 내면서 올리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션 브랜드나 뭐 여러 가지 콜라보를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01이라는 그런 NFT는 최근에 이제 블랙 파리스라는 그런 패션 회사와 콜라보를 맺었고요.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 C01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블랙 파리스의 그 상품이라고 하죠. 이제 상품 옷을 좀 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티셔츠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티셔츠 아니면 후디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기사에서 좀 더 다뤄보면 좋을 내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NFT를 얘기는 많이 듣지만 그게 좀 들어가기 꺼려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그림 하나를 가지고 뭐 몇백만 원 아니면 몇천만 원짜리 그림을 차라리 옥션에서 이렇게 사는 게 낫지.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NFT라는 것은 멤버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NFT가 멤버십이자 이제 브랜드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좀 싼 거라도 한번 NFT를 사서 투자해 보시는 걸 좀 권고드립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 NFT 시장, 하지만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사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허가 없이 이 NFT 음악 자산을 판매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음악 NFT 마켓플레이스인 hitpiece라고 있습니다. hitpiece가 최근에 아티스트의 허락 없이 그 음악을 NFT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hitpiece는 스포티파이의 초기 투자자인 제프 버밍햄과 소니 뮤직에 인수된 인디 레코드 레이블 더 밀리시아 그룹의 공동 창업자인 로리 펠튼이 2020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 당시에는 음악가들이 본인의 음악을 NFT로 판매함으로써 영구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자신의 음악이 NFT로 만들어지는 줄 모른다는 거죠. 네.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거든요. 저작권과 NFT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인가요? 자주 있지는 않지만 간혹 발생을 합니다. 국내 작가 중에 주재범 작가라고, 그분도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해외에서 주재범 작가가 만든 모나리자가 다른 NFT로 만들어져서 판매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NFT 자체가 이제 특허권은 아니기 때문에 즉 검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이 좋아서 그 작품을 구매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원 작가가 만든 NFT가 아닌 경우에는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NFT를 구매하실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근데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은 주변에서 많이 듣지만 사실상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을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오픈시에서 가장 많이 이제 거래를 하시는데, 오픈시에서 노터블 드랍이라고 있어요. 네. 그것은 오픈시에서 이게 괜찮은 그 NFT 판매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인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각 사이트에서 블루 체크 마크가 있습니다. 블루 체크 마크는 이거는
검증된 사이트다. 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시에서 각 페이지별로 봤을 때 이게 체크마크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5,000개, 10,000개씩 대규모로 드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뭐 대부분 원작자와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또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NFT를 거래할 때 체크하면 좋을 점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사건 좀 많은 아티스트와 팬들의 반발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반응은 어떤가요? 네, 당연히 아티스트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네. 그 이유는 2차 거래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NFT를 샀는데 그 NFT를 2차 거래소, 예를 들면은 뭐 오픈시에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 2차 수수료가 그 원작자한테 이제 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요 힛피스에서 만든 것은 말은 블록체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만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더리움으로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있는 아티스트들이 이게 블록체인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2차 수수료를 받느냐. 네. 그리고 뭐 신용카드랑 직불카드는 블록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록이 투명하게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불투명성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엄청난 반발 이후에 이 힛피스는 2월 2일 날 성명을 발표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힛피스를 좀 재편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일단락이 된 것 같은 상황인데 이 기사에서 좀 더 다뤄보면 좋을 내용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마켓플레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말은 어떤 아티스트를 돕겠다, 아티스트의 이익에 뭐 우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블록체인, NFT는 사실 블록체인 하나의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서 운영이 되면서 2차 수수료까지 이렇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힙피스처럼 그냥 자체적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글로벌 코인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